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 코칭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사학계에서 양식이 바뀌어 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조금 조금 어려워졌다. 예,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하던 거에서 바뀌었으니까 어려워졌다. 아마 여기 정인구 대표님은 앞에 또 아내분께서 하셨던 게 있어가지고 그 양식이 바뀌었다는 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좋아진 것도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아진 거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정인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올해 차라리 했으면 더 좋을 뻔했지 않겠나 생각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조건은 좋아졌습니다. 하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저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 좀 새로운 분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는 장수영이고요. 장수영 소장이라고 합니다. 예, 현지 서비스 또 플랫폼 분야 심사평가하고요. 컨설팅 주로 비즈니스 모델 온라인 마케팅 분야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코칭하고 있고요. 작년에 창진원 멘티 4명을 진행했고요. 또 KICT 창업 멘토 센터 시험 멘토를 했습니다. 또 시험부진재단 컨설팅 또 다른 기관들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렸고 오늘 순서로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사창업사관학교 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 개요와 이 사업이 뭔지 알려드릴 거고요. 신청 자격 및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원 내용이 뭐냐 어떤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신청 접수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평가 및 선정 뭐 이런 기준들이나 평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심사평가원이 알려주는 합격 꿀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Q&A 및 광고가 있겠습니다. 혹시나 뭐 중간중간에 질문하셔도 되고요. 네, 뭐 저는 질문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주셔도 채팅창 보면서 제가 할 테니까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는 마지막 시간에 Q&A 때 그때 또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시거나 할 때 올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3개의 파일이 이번에 나왔고요. 예비 창업 공고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시 그리고 매뉴얼 신청 매뉴얼 이렇게 3개가 파일이 공고문상에 나와 있고 제 블로그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블로그에 보시고 다운 받으시면 되겠죠. 안 그러면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라고 사이트 검색하셔서 그 안에 가시면 공고문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들 확인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양식이고 제가 링크를 잘못 걸어가지고 요거구나. 예, 됐네요. 자, 공고문은 한글 파일이라서요. 지금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다 보니까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이는 거 깨져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한글 파일 다운 받은 거를 다시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깨진 거 보면 그러니까 다운 받으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바로 보면은 좀 깨져 보입니다. 자,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비창업 모집 공고문이고요. 27일날 공고가 떴습니다. 자, 사업의 목적은 뭐 예비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비 단계에서 지원 사업하는 게 있고요. 3년 이내 초기 기업이라고 합니다. 초기 기업에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7년 이내 뭐 도약 기업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관련해서 예비 단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예비 창업자의 하나입니다. 오늘 신청하신 분 중에서 뭐 들으셔도 상관없긴 하지만 본인의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시겠다 하면
전략적으로는 방법은 본인은 지금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만약에 원래 하시려고 했었으면 공고1 전에 폐업을 하시거나 하셔야 되는데, 사업자가 지금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정말 그래 도전해 보겠다 하시면 다른 분 성함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뭐 아내분 성함이든 남편분 성함이든 해서 그렇게 신청을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업자가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지원 대상 자체가 예비 창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화 자금 최대 4천만원, 평균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프로그램 등 이렇게 나왔고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여기가 가장 크게 바뀐 겁니다. 사업화 자금입니다. 지금 이제 정윤 대표님 아내분도 작년에 저랑 코칭해서 강지원 대표님 하셨는데, 합격되셨는데 3천만원 지원하지만 매칭 3천만원 본인이 자부담이 50%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됐고요. 그래서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역량 기초, 그리고 아이템 구체화 심화, 사업화 자금 실전,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선정이 되고 나면 이렇게 진행되고요. 여기 보신 것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창업 3당 지도 코칭이 있고요. 피칭 대회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 보통 있습니다. 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준비금 3개월 동안 준비금 500만원이 먼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급이 먼저 되니까 아무래도 또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충분히 이제 원래는 다 선정되고 난 뒤에 나왔는데 중간에 500만원이 먼저 나오니까 할 수 있고, 보육 공간 제공합니다. 지역별로 보육 공간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 거고, 사업화 자금 실전해서 최대 아까 4천만원 말씀드렸던 4천만원입니다. 6개월 동안 4천만원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보육공간도 계속 제공하고 코칭도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6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해야 됩니다. 나중에 혹시나 창업이 안 되면, 어차피 예비 창업자지만 선정되고 난 뒤에 사업자를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좀 곤란하다 하면은 이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협약 기간은 시작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래서 보통 5월 말에 해서 11월 말에 보통 그 해에 끝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2, 3년 전만 해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에 1년에 2번 모집을 했었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그런데 한 번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6개월 내외 5월에서 11월 말, 이게 딱 사업 기간입니다. 보통 연말 되면 이제 기관에서 다 마감을 하기 때문에 끝나고요. 지금도 3월달, 지금 3월 27일 날 좀 늦게 났죠. 그래서 5월 말에 시작해서 요 기간 안에 또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500명이고요. 전국에서.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다 모집을 합니다. 부산은 50명이고요. 서울 60명, 대구 40, 인천 20, 광주 40, 대전 30, 울산 30, 세종 20, 경기 30, 이런 식으로 구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경북, 경남 이렇게 해서 따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요. 총 500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묘직 규모는 아이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최대 4천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데는 4천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아이템은 아까 2천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4천에 만약에 부산이 50명이다 그러면은 2억이라는 게 배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나누어 주면 더 많이도 모집이 되겠죠. 그러면 100명까지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아이템에 따라 차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묘직 규모는 기관에서, 운영기관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은 요렇다. 자, 자격입니다. 아까 나와있던 예비 창업자는 모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생활 서비스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요 부분이 애매하긴 한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고유 기술로 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비 창업자는 우선 다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이 아이템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거의 다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잘 없고요. 거의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제외되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비 창업자란 뭐냐? 그럼 예비 창업자가 뭐냐? 이래 돼 있는데 공고 1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공고 1. 자, 3월 20 공고 1 기준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사업 공고 1 이전에 폐업을 하셨으면 가능은 하다는 얘기죠. 이 해석을 한다면.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 공고 1 기준이기 때문에 공고 1 기준. 자, 그래서 공고 1 기준에서는 지금 폐업을 하셨으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비 창업자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업자를 지금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공고 1 기준에선 해당 사항이 없어서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하지 마시고 저 말고 다른 분 또는 이제 뭐 아내나 남편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서류가 들어가는데요.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증명원을 뗍니다. 예비 창업자인지 아닌지.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지금 당장 제출을 하진 않는데 보시면 최종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자.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들은 떼셔야 되고 발급하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홈택스 들어가시면 민원 증명에 신청 제출 여기에 관련돼서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증명원을 검색을 하시면 사실 증명 신청을 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 기준입니다. 날짜. 그래서 지금 내가 폐업이 안 돼 있다 이러면 안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가서 발급도 가능하다. 세무서나 관할 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누락시는 안 된다.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 분야가 이번에 바뀌었어요. 3개로 나왔습니다. 3개로. 작년까지만 해도 온라인 분야와 오프라인 분야 2가지 정도로 나왔었는데 올해는 3가지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택하게 되어 있고요. 중복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자, 셋 중에 하나는 온라인 셀러형, 로컬 크리에이터형, 라이프스타일 혁신형, 뭐 이렇게가 3분야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할 수 있죠. 온라인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기술입니다. IoT나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 뭐 요즘에 말하는 뭐 챗GPT도 마찬가지겠고 온라인으로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창업을 온라인 셀러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컬 크리에이터는 뭐냐? 크리에이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작자, 뭐 지역 창작자, 뭐 이렇게 되겠죠. 한글로 풀이한다면 지역의 고유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 가치 창업자. 애매하긴 합니다, 이 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창작자들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 라이프스타일 혁신형은 새로운 컨텐츠를 접목해서 의식주 기반의 생활 양식을 기업으로 창업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일반적인 내용은 다 여기에 들어간다 보면 됩니다. 소상공인 관련되는 것들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창작자, 약간 뭐 아이디어 관련되는 부분들이 지역과 연계되어서 하는 창업자를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기술 관련되는 베이스는 온라인 셀러형으로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 분야는 특화 프로그램 지원 예정인데 세부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마다 다르다. 그래서 지역별 주관기관 소개 자료를 확인하시고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청 3개 분야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제외 대상이 있다 했습니다. 대부분 다 되는데 제외되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외되는 건 뭐냐? 다른 것보다 음식점 업, 자, 자동차 판매, 자동차 부품 내장, 뭐 농축산물, 동식물 도매업, 그 다음에 기계장비, 물품 도매업, 종합 소매업, 이런 거 좀 많죠. 유통 이런 분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창업자 안 된다. 자, 그러면 내가 음식점 하려고 하는데 꼭 안 되느냐? 아이템 부분에서도 가끔 말씀드리는 뭐 하시는 분, 커피숍을 카페를 차리고 싶다. 그럼 이거 안 되느냐? 그런데 여기 나와 있죠. 단이라는 장소, 이 조항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단. 자, 이걸 보시면 단
이종 업종 간의 결합, 구독경제, ICT 기술의 융합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 좀 어렵죠, 말이. 어쨌든 이거지만 요런 거 해당돼 원래는 안 되는데 뭔가 새로운 부분들이 융합이 되어서 혁신성이 인정되면 가능해 줄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꼭 이 부분 하겠다 하면 요 부분들을 합치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네. 예전에 이제 제 카페 하시는 분들도 원래 안 되는 음식점이나 요 비알코올 음료 안 되는데 해서 되긴 됐거든요. 되게 만들었습니다. 네. 요런 부분들 융합을 해서 아이템을 조금 많이 이렇게 다듬어서 하게도 선정도 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뭐 꼭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있으니까 그래도 좀 획기적인 부분들이 좀 되면 됩니다. 결합, 구독경제, ICT 이런 융합이 되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제외 대상 업종 이제 뒤 밑에 있겠지만 그거 안 되고 채무 불이행자 안 된다는 겁니다. 채무 불이행자, 뭐 워크아웃이나 뭐 이런 것들 안 된다. 그 다음에 체납 중인자 안 될 거죠. 왜냐면 정부 기관에 돈을 하니까 당연하게 체납하거나 이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참여 제한, 뭐 제재가 있는 사람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지원을 이미 받은 사람, 요거 폐업을 하더라도 이미 한번 받았던 사람은 폐업을 했다 중간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앞에 이런 것들처럼. 그리고 다른 사업 수행하는 자, 예비 창업자로 중소벤처기업부의 타 부처에서 창업사업 지원을 수행하는 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 제한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요 외에는 다 됩니다 라는 걸 보시면 되겠죠. 자, 지원 내용은 아까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요약이 된 내용이고 같은 내용이라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자, 사업화 자금 최대 4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는 4천이고 그리고 아까 평균 1,800, 2천 가까이 된다고 그랬죠. 100% 정부 지원금이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너무나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왜? 작년까지만 해도 정인구 대표님 아내분 강지원 대표님이 선정이 저랑 코칭에서 선정이 됐는데 3천만원 받았지만 본인 부담금 3천만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 창업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이런 거 하면은 뭐 훨씬 많이 들어가게 상관은 없긴 없습니다만 그래도 요게 왜 이렇게 됐나 하면 제가 이제 앞에도 많이 이렇게 하고 그 앞전에도 기수에 이제 그 선정 코칭에서 합격된 친구가 있었어요. 청년이었는데 그 친구가 온라인 창업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되었는데 3천만원을 온라인 창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3천만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50%잖아요. 3천만원이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온라인 창업하는데 별로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뭐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그렇고 별로 들어갈 게 없는데 디자이너였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이 본인이 이거 3천만원 지원 받으려고 3천만원을 뭔가 할 게 없는 거야, 살 게. 그래서 그거를 포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좀 아깝기도 하지만 사실 그러한 온라인 창업 쪽에는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3천만원에 3천만원 자부담 할 그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아마 이게 사업이 자꾸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왜? 다 끝나갈 때쯤 선정은 다 됐는데 다 끝나갈 때쯤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사업비가 남아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는 기관에서.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로 사업비가 남고 좀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다 보니 올해는 아예 정부 지원 100%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뀐 걸로 예상이 되고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추정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등으로 지원하면서 3천만원까지였는데 차등으로 지원하면서 4천, 2천 이렇게 좀 나뉘어진 것 같아요. 평균.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또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잘 안 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자, 사업화 자금은 쓰는 비용들이 어디에 쓰느냐. 자금이 4천만 하니까 보통 내가 이 돈 내한테 받는 거냐 하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본인한테 돈이 직접 들어오지는 않아요. 항상 요거를 염두해 주시고 알고 계셔야 되는데 마치 내가 이 돈을 아예 그냥 다 지원을 받는 줄 알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업체로 돈이 나가거나 합니다. 예, 바우처 카드가 나올 수도 있고 기관으로 바로
입금이 되거나 합니다. 먼저 쓰고 나중에 이제 청구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지, 자기한테 돈이 들어온 걸 어떻게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명심하시고요. 혹시나 이 4천만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 생각하시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주로 쓰는 거는 시제품 제작하는 데 쓰거나 그 다음에 다른 거 개선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천만 원인데 평균 1,8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6개월 동안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조건은 6개월이고 창업을 완료해야 돼. 나중에 6개월 창업을 하셔야 되겠죠. 이전에. 자, 선정된 아이템으로 사업 등록, 사업체 정상 운영이 가능해야 된다. 요겁니다. 자, 지원금 아까 4천만 원 말씀드렸고 자부담이 없다는 게 가장 크다고 말씀드렸고요. 차등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준비금. 그래서 이것도 참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나중에 다 선정되고 받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안에 활동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금으로 500만 원은 지원한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다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준비금으로 예비 창업자 대상 딱 선정되면은 3개월 동안 집행 가능하다 했으니 500만 원 가지고 우선 창업 준비해 보세요 하고 다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요 위에 건 차등 지원, 요 위에 밑에 거는 동일하게 그냥 일괄 5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추정하건대 맞을 것 같습니다. 100% 정부 지원 자부담 없고요. 자, 그래도 500만 원이라면 참 감사하죠. 자, 그래서 차년도 신사까지 후속 연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원받은 자는 차년도 신사업창업산학교 신청 가능하다. 준비금만 지원받은 자. 요 후속 연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준비금만 지원받은 자는 다음 해에 신사업창업학교 예비창업자로 사업 신청도 가능하다라는 거네요. 공고에 해당 시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 좀 애매하네요. 단 모집 공고 신청 자격 해당 시. 이 자격이란 게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몫이나 요까지 하고 뭐 못 받으면 내년도에 또 있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애매하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어쨌든 그렇고요. 사업화 자금 항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반 용역비 해가지고 매장 리모델링, 모델링. 그래서 이건 거의 다 오프라인 매장 하시면 3천만 이상 들어가니까 4천만 이상 들어가니까 그냥 뭐 거의 여기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쓰실 수가 있고요. 개발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외주 용역비 들어가고요. 브랜드 뭐 CIBI란 디자인비 이런 거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마케팅 홍보비 이런 부분들, 홈페이지 제작 이런 것들 판촉물 다는 거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일반 수영비 해가지고 외부 전문가 기관 전문가 멘토링들 요것도 비용도 쓸 수 있다고 하고요. 저같이 이제 컨설팅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 외부 전문가로 해서 요 비용도 그 안에서 비용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학회 참석비, 뭐 법인 설립비, 특허 등록, 상표 등록, 각종 수수료, 사용료 뭐 나가고요. 창업 활동비, 그 다음에 출장, 뭐 문헌 관련되는 것들 50만 원 한도에서 다 쓸 수 있다. 그다음 임차료, 이제 월세 같은 거 나갈 때 들어간다. 장비 임차비, 사업 승인비, 기기, 장비. 가끔 이런 것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거 이제 만약에 노트북이다 이러면 구입비는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여기다 나와 있겠지만 요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기계 또는 설비 비품 구입비 되어 있네요. 사업화를 위해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 구입비. 이거 좋아졌다. 원래 이거 안 됐거든요. 근데 요 부분도 가능하게 해놨네요. 원래는 어떤 게 있냐면 자산화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원 사업으로 받았다가 되팔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지원이 안 돼요. 팔 수 있는 건. 그러니까 팔지 못하는 것들은 가능해요. 인테리어를 팔 수는 없잖아요. 인테리어 한 거를 뜯어가 가져갈 수 없고, 그 다음에 뭐 다시 산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또 여기 들어가는 이제 직기 가구 이런 건 안 된다. 근데 그 사업에 있어서 반영구적 사용한 기계 설비 비품은 구입비로 가능하네요. 옛날에 뭐 했냐면
임차비만 됩니다. 장비 임차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렌탈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렌탈. 그래서 만약에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하면 렌탈 가능했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약간의 뭐 있냐, 예비 창업자들은 노트북이 그러면 뭐 요거만 하고 안 쓰냐, 계속 써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또 렌탈비나 구입비나 비슷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임의로 해줬는데, 이런 것도 참 좋게 되어 있네요. 사업비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상당히 좋습니다. 웬만하면 다 쓴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딱 들어가므로 인해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소프트웨어 등 이렇게 된 소프트웨어 구입도 가능하겠네요. 원래는 기간만 쓸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사업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 프로그램, 상담, 코칭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수시로 하고 코칭이 지원된다는 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월 이런 아카데미가 있으니까 학교이기 때문에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해 줍니다. 그리고 보육 공간이 있는데 이건 좋은 부분인데요. 보육 공간을 줍니다. 공유 가게, 코워킹 스페이스, 스튜디오 공방 등을 지원하는데 최대 2년간 많이 지원하네요. 옛날에는 딱 3개월 하고 뭐 더 이렇게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최대 2년까지 또 지원하니까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보통 어떻게 했냐면 지역마다 그 공간을 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또 보니까 최대 2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 공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후속 연계 우대 지원이 있는데, 좋은 건 뭐냐 하면 요것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졸업 대상 정책 자금이 있습니다. 정책 자금으로 최대 1억 원, 그 다음 매칭 융자 최대 5억 원까지 연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엄청 좋죠 이거.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한데 협약 종료 1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다. 그래서 심사해서 정책자금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예비 창업자나 이런데 사업 대출 받으러 가면은 네, 사업하시고 오세요. 1년 뒤에 매출 내고 오세요. 이렇게 하지 매출도 없고 하는데 내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주면 많이 주지 1억까지 주지도 않습니다. 절대. 근데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지원하는 거거든요. 대출을.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너무 좋고요. 또 매칭 투자는 민간 투자가 펀딩 시에는 5배까지 지원한다. 그래서 정책자금 5억까지도 가능하다. 1억까지 받으면 투자 일적 받으면 5억까지도 된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있습니다. 자, 유사 사업 우대한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특허청 IP 창출 뭐 이런 부분들 지원 시에 또 우대해 준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하셨던 분들이 강한 소상공인이나 특허청 이런 특허 출하거나 할 때 또 지원들이 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된다면 참 좋은 뒤에 후속 프로그램이 있죠. 자, 그리고 졸업기업 네트워크 활성화하고 팔로 지원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선정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합니다. 지금 한 달 조금 안 남았는데요. 14시까지. 여기 나와 있듯이 당일날 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접속이 급증해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2, 3일 전에 해라. 만약에 하다가 잘못되면 책임 안 진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기간 있지만 25일 날은 꼭 하시거나 진짜 뭐 부득이한 거는 오전에 하더라도 넘어가시면 위험합니다. 자, 온라인으로만 신청합니다. 자, 그리고 신청하기 버튼 마지막에 저장하기 있습니다. 임시 저장하기. 그래서 미리 저장해 놨다가 마지막 최종 신청하기, 제출하기 버튼까지 해야 된다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장해 놓어도 되니까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홈페이지는 여기 있습니다. newbiz.sbiz.org 체크해요. 여기서 하시든지 신사업 창업 상세 이렇게 검색하시면 사이트 거의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본인이 신청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개 지역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이 여러 가지 있죠. 아까 보면 서울, 경기, 뭐 부산 같은 부산, 경남, 울산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하느냐,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상관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보면 지역 선택 시 거주지 사업자 등록 예정지에 따른 제한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은 아무 때나 해도 되고요. 근데
선정 이후에는 타 지역으로는 변경 불가능하다. 선정되면, 그러니까 지원사업 합격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거주지를 바꾸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전략적으로 조금 이제 그 지원율이 낮은 지역이 있어요. 그 낮은 지역에 사실은 조금 신청하시면 경쟁률이 낮다 보니 선정될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서 조금 낮은 지역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내가 뭐 교육받으러 다니고 이거 힘들다 이러면 이제 곤란할 거지만, 그렇지 않다 하면 조금 낮은 지역에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출 서류는 신청서, 개인주의 수집 동의서, 사업계획서서 이렇게 있고요. 가점 증비 자료가 있습니다. 가점. 네. 가점이 있는데 요건 나중에 가점 사항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뒤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점을 이렇게 넣게 되면 유리해지죠, 상당히. 자, 그렇게 해서 요런 부분들이 있다. 예, 됩니다. 가점 서류는 신청 시 제출해야 된다. 안 하면 평가에 적용 안 된다. 가점은 서류 평가에만 적용된다 되어 있습니다. 자, 평가 신청은 2단계로 합니다. 보통 서류, 발표 2단계로 하고요. 자, 서류 했을 때는 2배수로 뽑습니다. 2배수. 자, 그래서 서류 합격자, 그러니까 최종 합격자 아까 50명이었잖아요. 예를 들면 부산에. 그러면 100명을 서류 합격시킵니다. 그리고 발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발표 평가는 질의응답을 하기도 하고요. 기관마다 다른데 어떤 데는 PT 자료를 만들어 오라 하기도 하고요. 그냥 아니면 그냥 가서 질의응답으로 그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게 기관에서 아마 얘기해 줄 겁니다. 뭘로 준비하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여기 기관에서 총 끝나고 나면 최종 선정 확정이 되어서 문자라든지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끝나게 되고요. 5월 중순에 해서 5월 말에 최종 평가 통보가 되고 말부터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배수 뽑고 한다. 자, 그래서 평가 지표에 따라서 가점도 있습니다. 서류에 아까 가점상 매긴됐고 2배수. 네. 자, 가점이 있는데 요거를 좀 준비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등, 경력 단절 여성, 경력 단절 여성 이게 뭐지? 할 수 있는데, 새로 여성 일하기 센터 교육 등 수료 후에 여성 가족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이래 돼 있는데, 사실 제가 확인을 해보진 않았어요. 확인 안 해봤는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지역에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만약에 저는 이제 4월 24일까지인가 이니까 무슨 교육을, 거기에 있는 교육을 한번 수료를, 짧은 기간에 수료할 수 있는 거 수료를 해서 혹시 그 전에 한번 이거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뭐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요? 장관 추천서 이거 됩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이게 제가 지원사업 이거 하려고 하는데요, 요거 됩니까? 해가지고 한번 물어보실 필요도 있지 않겠나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되면 뭐 교육을 아니면 미리 받았던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면 요거 한번 받아볼, 체력겨 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요거로 떨어지고 합격하고 합니다. 예, 1점 차이로 떨어지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게 가능해질 것 같다, 여성분들은 제가 볼 때. 자, 그 다음에 뭐 장기부 및 제대군인 요거 있으면 요게 가능하다. 이걸 없었는데 이제 요런 한게 생겼네요, 제대군인들. 그 다음에 성실히 상한 자, 야, 이런 것도 생겼네요. 채무해서 재기지원 관련되는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자라. 야,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청년 도전 트랙, 청년 혁신 아이디어 도전 트랙 수상자, 요런 거 있으면 가능하다. 요거 해당되면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최대 5점까지 가능하다. 자, 발표평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렇게 돼 있고 역량, 아이디어 뭐 이렇게 있는데요. 발표평가는 결국에 예비창업자 신청자가 참석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갈 수는 없고요.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최종 선정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 하고 나면은 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선정 통지가 되고,
여기 안에서 서약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끝나게 됩니다. 아까 운영은 공고됐고요. 26일까지 마감이고 서류, 요건 서류, 그 다음에 서류 평가하거나 하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러 가는데 이번에 저는 예비 창업 패키지 대면 평가를 다음 하러 갑니다. 4월달에 대면 평가를 하러 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류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대면 평가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면 평가를 이제 뭐 PPT나 발표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저도 평가를 하지만 뭐 미리 그 어느 팀이다 이런 거를 받지는 않아요. 그날 당일날 가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때 리스트를 쭉 이만큼 쌓여져 있거나 이렇게 하죠. 네, 그때 보게 되는데 요즘에는 또 업체명 이런 거 다 막아 놓죠. 이제 브라인드 처리하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까지 해서 되고요. 중간에 뭐 수시 점검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한다. 중간에 멘토링도 붙을 거고 코칭이 붙을 겁니다. 자, 평가 방법, 평가 지표가 있는데요. 서류 심사할 때 뭐 요런 항목들 본다라는 거고요. 있는데 관련되는 거 아까 가산점 뭐 이런 거 있고 성장성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나눠서 봅니다. 자, 발표 심사는 또 구분해서 또 봅니다. 예.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발표 심사합니다. 네. 합격해야 요게 오는 거고요. 따로 하진 않습니다. 둘 다 하진 않습니다. 자, 제외 업종. 제외 업종. 반드시 할 때 제외 업종을 명시한 후에 신청해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관련되는 것들, 뭐 융합이란 이런 게 들으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자, 제외 업종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의미한다. 그 대신에 이종업종 간에 이런 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 반드시 표시하고 해라. 뭐 이야기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가끔 사학계획서를 모방, 표절, 허위 제출 뭐 이런 거 할 때 표절 프로그램 돌립니다. 프로그램 우리 논문 표절 프로그램처럼 프로그램 돌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하세요. 이게 뭐가 잘못되냐면 요거를 한 사람도 문제되지만 그 앞에 했던 사람 것 이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왜 줬냐고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하니 조심하셔야 되고 저도 이제 코칭을 하지만 가끔 이제 우리 멘티분들이 좀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더라도 저기 앞에 하셨던 코칭이나 하셨던 분들 허락을 받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도 별로 좀 탐탁지 않아 하면 안 하거든요. 예. 보여줘도 된다 교육장 뭐 해서 그러면은 뭐 허락을 얻는다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다. 그리고 또 보여드리더라도 절대 이렇게 그거 똑같이 하면 뭐 이렇게 뺏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참고만 할 뿐이다. 예,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안 하면은 사실 문제가 됩니다. 자, 이 협약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환수 조치될 수도 있다. 자, 나중에 뭐 이런 것들은 뭐 보증보험금을 제출한다. 보증보험증권 사업비 그 다음에 뭐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 제한이 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일반적인 얘기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주관기관입니다. 지역별로 문의를 다 여기 하시면 돼요. 네. 시스템에 문제 있으면 여기 하고요. 각 기관의 사업기관의 서울지역은 언더독스라는 데서 주관하고 문의는 여기서 하고 하니까 전화해 보시면 돼요. 다 전화. 네. 원래 다 그냥 물어보시면 제일 편해요. 네. 물어보셔가지고 네, 각 기관에 내가 이 잘 모르겠는데 하면 여기서 물어보시면 돼요. 부산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하고요. 다 지역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말이 애매하다 여러가지 좀 애매하다 하면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에서 하고요. 융자 제외 대상 업종, 뭐 융자 제외 대상 업종,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건 뭐 그렇게 아까 뭐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융자 제외. 그다음 지역별 주관기관 소재의 자료입니다. 아까 언더독스는 여기다. 자, 언더독스 뭐 하는 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부산은 부산경제진흥원인데 여기 이런 게 있다. 여기 있습니다. 제공하는 거 뭐 이게 자갈치 뭐 이런 것들 해서 이런 것들 제공해 준다. 뭐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온라인 셀러형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셀러형이라서 상세 페이지 사진 지원하고 뭐 이런 거 있다. 부산 지역 특화 분야는 반려동물 산업이다. 뭐 지역별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지역에 이제 하실 때에 유리한 부분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자, 교육생 선발 시 우대한다. 요런 것과 연계해서 요런 거 할 때 지원해 주겠다. 우대한다고 했으니 이제 요런 쪽에 조금 더 만약에 되면 유리하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려동물 사업일 때는 온라인 셀러형 또는 로컬 크리에이터형으로 지원 가능하다. 요거는 요거라 요거만 된다. 이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다 있죠. 대구는 이렇고요. 인천은 이렇고요. 광주는 이렇고요.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 뭐 여러분들 중에서 꼭 보고 싶다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역이? 올려주시면 한번 보고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대구. 네, 대구 보겠습니다. 대구. 대구 아까 앞에 있었나요? 대구, 있네요. 자, 대구는 여기 있습니다. 대구는 계명문화산업협력단이고요. 40명 모집하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거의 똑같고 뭐 이런 보육 공간이 있고 프로그램 속에 아까 로컬 온라인 셀러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되어 있고요. 뭐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 대구. 그다음 경기. 아까 경기 있었나요? 서울 아까 봤잖아요. 예, 주현미 대표님 됐고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 MD 글로벌 넷이라는 데서 하고 30명 모집하고요. 자, 그래서 뭐 다른 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영통구의 신동점에 점포 체험 10개 이렇게 내외하게 되고 또 여기에 코워킹 스페이스도 구축 완료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한다. 연계 지원해서 스튜디오도 있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자, 창업하는 위상의 아이템을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 예상 모델, 예상 고객, 총위 선정 가능한 규모 제한 필요하다. 반드시 요거 넣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요 예상 수익 모델, 예상 고객, 초기 선정 가능한 시간 규모 제한 필수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하시라 이거겠죠. 요기 하시는 분은 요걸 잘 적으셔야 되겠죠. 요구하는 거니까 기관에서 그렇게 되면 보입니다. 서울 다시 한번 볼게요. 서울 한번 못 보셨는 모양인데. 자, 서울은 여기 나와 있듯이 뭐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뭐 4개 지역에 이런 스페이스를 운영합니다. 대학로, 중랑, 명동, 공덕에서 하고요. 이렇게 사무공간, 점포체험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코칭 프로그램 할 거고 전국 커버리지 코칭 시스템 있고 뭐 교육 솔루션 있고 뭐 이렇게 연결돼서 하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예, 여기 있네요. 자, 그리고 지역은 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자, 지역 넘어가고요. 뭐 요것도 특별한 건 아닙니다. 재기지원 종합 패키지. 요게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저는 별로 안 중요하게 보이는데. 야, 요거 이제 한번 볼게요. 아까 4개 지역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포 체험을 하게 되면 여기서 점포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선정을 하고요. 부산은 한 군데만 있습니다. 범일. 예, 조금 전 대구는 범어랑 두류 이렇게 있고요. 경기는 신동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제가 팁을 좀 드리면 여기도 이렇게 이제 한 군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근데 2군데나 이런 데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유동인구라든지 좀 좋은 지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미리 또 해야 되는 경우 있으니까 뭐 미리 이제 신청을 하거나 또는 그 어디에는 뭐 이렇게 공유 가게 그러니까 뭐 즉석식품 제조가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고 뭐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알아보시고 미리 선점하시라. 또 좋은 데가 있고 그리고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지금은 아마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또 아까처럼 길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 계신 분도 있거든요. 아직 안 끝난 분들.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갈 때쯤 돼서 나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여기에 매장에 지금 그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여기 가셔가지고요. 선배님들한테 한번 정보를 얻으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때 경쟁률이라든지 어떻냐든지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냥 물어보시면 안 되고 최소한 커피 한 잔 사들고 가든지 아니면 거기 뭐 좀 사다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좋은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실제적인 정보들. 뭐 저도 다른 지역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리한 부분 찾아가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발품을 좀 파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역별로 조금 경쟁률이 낮은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경쟁률 어떻게 되는지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내부적으로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가지고 내가 다른 지역에, 만약 저는 부산이지만 부산에 하거나 울산에 하거나 아니면 경남 이렇게 해서 좀 낮은 데로 뭐 지원해 보겠다 할 수도 있고요. 예. 방법도 찾으셔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집 공고문은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자, 이번에는 신청 매뉴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신청 매뉴얼. 사업신청 매뉴얼은요, 나중에 회원가입 하시고요. 여기 로그인 하시면 돼요. 회원가입 미리 해 놓으셔야 되겠죠. 로그인 해가지고 회원가입 아이디 패스워드 미리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또 아이디 패스워드 몰라가지고 또 어디인지 모른다 하시면 힘드니까 딱 따로 적어 놓으시고요. 메모 같은데 해 놓으세요. 구글 키 같은데 해 놓으신다 해가지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로그인 이제 들어갈 때 마침 또 안 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사업 신청 여기 페이지 있죠?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되고요. 진행됩니다. 자, 신청 접수 현황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신청 접수 누르면 자, 내용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역 선택하라고 나오니까 요렇게 창이 뜰 거예요. 요 밑에. 그러면 접수 보도는 자동은 되겠죠. 신청 분야 본인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이템명 넣으시고요. 요런 거 지역 넣으시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이거 팁을 하나 드리면 가끔 어떤 일이 있냐면 요거 넣었다가 요거 수정하려고 여기 잘못돼서 오타가 났어. 그래서 지운다고 백스페이스 눌렀는데 이거 갑자기 다른데 클릭하고 있는데 백스페이스 누르면 페이지 앞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앞에 적어 놓았던 거 다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방지하려면 미리 한글 파일에 이 내용들을 다 적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내용들을. 그래야지 되지. 이거 치고 있다가 잘못하다가 다 날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반드시 하세요. 자, 그리고 하다가 저장하시면 됩니다. 임시 저장.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고 나머지 다 넣게 됩니다. 나와 있듯이 이런 거 딱 나와 있는 대로 하세요. 뭐 한글 파일 요거만 된다 라고 되어 있고 하니 넣으시고, 자,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체크 동의 다 하시고 진행하면 됩니다. 임시 저장 항상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사업등록증 보유 여부 또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거 위보유 체크돼야 되는데 이거 체크 안 하면 무조건 그냥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업비 구성 요 4천만원이나 요거 금액 넣는데 요거 보시면은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이다. 요거 얼마로 하실래요? 하면 4천만원 적으세요. 나는 2천만원만 할래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4천만원 넣어도 깎일 거니까. 근데 2천만원 넣으면 또 기관에서 이분 1,000만원에도 할 수 있잖아요. 더 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내가 2천만원 넣어서 2천만원 한 게 아니라 깎인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4천만원으로 풀로 세팅을 하시고 10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이니까 40이 되겠죠. 40. 예. 그냥 잘못해가 4 넣으면은 이거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기관에서 아우 좋아라 할 겁니다. 오히려 야 400만원에 한 명 창업시키네 해가지고 이거 잘못 넣으면은 나중에 이거 못 바꿉니다. 그래서 요거 40이겠죠. 40. 요런 거 틀리지 마세요. 40. 자, 그 다음에 체크 이런 거 하시면 되고, 업종별로 내가 뭐 할 건지, 만약에 내가 가죽이다 이러면은 검색창에 가죽 넣어 가지고 여기에 어디 들어가냐면요, 표준 분류표 요게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넣으시면 내 코드 나오고 이게 뭔지 나올 겁니다. 분류 코드 15 이렇게 나오면 그거 이렇게 넣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업 아이템 고유 이제 넣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따로 적어놔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복사 붙여넣기 하죠. 자, 안에 넣으라고 되어 있고요. 차별성. 그리고
사업 전략, 이렇게 목표 시장 사업 전략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소개해라, 샵에서 넣어라, 목표 시장 넣어라 이렇게 넣고요. 지원 경로 어디서 알고 왔냐 넣고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시정하고 마지막에 신청 완료를 끝까지 눌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누르면 안 나가니까 괜찮은데 이거 그 전까지 신청 미리 저장해 놓으시고 나중에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업계획서 서식 있고 이제 팁들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은 사업계획 서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신사업창원 사업계획서를 여기 있죠. 한글 파일이 깨져서 미리 한글 열어놓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바뀌었다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구나. 이거 아니다. 남은 거를 갖고 왔네. 어디 갔나요? 요건가? 아, 요거네요. 큰일 날 뻔했네. 자, 요겁니다. 이걸 바뀐 내용이고요. 저게 이제 그 정의우 대표님 앞에 이제 하셨겠지만 보시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페이지가 좀 늘어났어요. 10페이지까지. 이게 예비 창업 패키지의 사업 계획서 양식입니다. 거의 다. 예비 창업 패키지의 사업 계획 양식처럼 돼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자, 10페이지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 퀴즈 내겠습니다. 갑자기 퀴즈 낼 텐데요. 10페이지 내외는 몇 페이지까지 적을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한번 채팅창 올려봐 주세요. 10페이지 내외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몇 페이지까지 적을 수 있을까요? 퀴즈. 자, 김예빈 대표님 10페이지 딱 11장. 김혜린 자신감 없게 일까요? 했네요. 혹시 한번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몇 페이지까지 적어도 될까요? 제한이 없다. 네. 김석치 대표님. 대단하시네요. 자, 정답은 10페이지 이거를 한글로 확실하게 하면 내외니까 안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가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그 최혜림 대표도 맞았고요. 김예리 대표도 맞아요. 그러니까 9페이지에서 11페이지입니다. 네. 물론 김석지 대표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썼다고 그럼 20페이지 썼다. 그럼 문제되나? 그런 건 아닌데요. 오히려 요거를 안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30페이지 적으시는 분도 있고 막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여기 안에를 들어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페이지가 늘었다고 해서 뭐 감점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오히려 페이지가 더 많잖아요. 20페이지 정도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읽을 때 다른 사람들은 한 10페이지인데 지금 한 20페이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자료를 많이 준비했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너무 장황하다. 이 요약이 안 된다는 거는 본인도 사업을 잘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사업계획서는 명확해야 되는데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가 많으면 이거는 본인도 모르고 있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업계획서를 제가 볼 때는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간단 명료하게 잘 준비하셔야 돼요. 네. 그게 안 되면 장황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뭐 간단하게 했지만 11페이지까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가능한 여기 맞추시면 좋겠죠. 자, 그런데 일반 현황 아이템 개요는 제외 이래 됐습니까? 일반 현황 아이템 개요 요약은 제외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요거 페이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빠지고 더 들어갑니다. 10페이지. 그러니까는 12장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증빙 서류는 제한 없습니다. 첨부 서류는 제한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첨부 서류 같은 거는 필요하다면 더 넣으셔도 돼요. 자, 파란색 안돼 문구 삭제해라 했으니까 이런 거 다 삭제하시면 되겠죠. 파란색 다 날리면 되겠죠. 이런 거 다 날리세요. 요거 날리시고 요것도 날리시고 날리셔야 되겠죠. 파란색은 삭제를 했으니까. 그리고 검정색 글씨로 다 바꿔라. 요 안에 있는 거 검정색 글씨로.
다 바꿔라. 자, 목차 변경 삭제 불가하다. 그냥 행 추가 가능하다. 필요한 거 넣어도 된다는 거고요. 사진 이미지 표 추가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가 서류 별도 첨부 가능하다. 여기 이제 온라인 서류도 이제 안에 집어넣겠죠. 뭐 체크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은. 자, 창업 아이템명 넣고 업종 분류 아까 여기서 찾아서 넣으시면 되고요. 성명 넣고 연락처, 사업장, 교육희망 지역 아까 예비 창업자니까 상관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화 지원금. 자, 그리고 요 신청하는 거는 우리가 말했던 얼마입니까? 40이겠죠. 40. 예, 요거 명심하시고 이런 거 기울어진 거는 다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땡. 가점 있으면 여기 하시면 되고 없으면 놔두시고 그래서 적으시고. 자, 요약이 있는데요. 요약을 먼저 하셔도 되지만 저는 추천드리는 건 다른 걸 다 적으시고 요약을 적으시면 요약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히려 다 적으시고 하시거나 요거 하시는데 내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작성하는 거를 하시게 됩니다. 핵심 기능이 뭐냐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부분도 다 적게 되어 있죠. 자, 이미지 나타낼 수 있는 건 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바뀌었던 부분 이런 거예요. 문제인식. 자, 외적 동기, 내적 동기. 원래 이게 예비 창업 패키지에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인데 이제 중소기업청에 나왔던 사업계획에서 양식도로 바꾸어졌습니다. 조금 이게 애매해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작성하시고. 자, 그동안의 개발 이력. 그러니까 아이디어 단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 하기 전에 나름대로 추진한 경과 이 얘기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냥 아이디어 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선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저 이거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할 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은 선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개발 목적 차별성. 뭐가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느냐. 차별성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차별성은 비교의 대상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랑 비교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목표 시장. 아까 얘기했던 어떤 기관에서는 시장의 고객이라든지 이런 거 본다고 했죠. 그럼 규모, 상황 중요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찾으셔가지고 우리 시장은 어떻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신사업 창업산학 여기서 할 때는 가끔 이제 템셈 쏨 이렇게 해가지고 찾으시는 분인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는 특히 더더구나 1차 목표 시장, 2차 목표 시장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1차 목표 시장 만약에 이제 뭐 부산이다. 1차 목표 시장은 부산을 타겟팅으로 하겠다. 2차 목표 시장은 부울경으로 하겠, 뭐 저게 부산, 울산, 뭐 이렇게 경남으로 하겠다. 3차 목표 시장은 전국으로 하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약간의 이제 확장성 있게 1차, 2차, 3차 정도로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발 정도, 준비 전환 이렇게 지금 얼만큼 되어 있는지 앞으로 이게 정부지원사업계에서 양식은 PSST 방식입니다. PSST.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세요. PSST. 네. 중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임 대표님. P, problem. 문제가 뭐냐? 네. S. 그 다음에 S는 뭘까요? 솔루션입니다. 솔루션. 그럼 문제가 뭔데? 솔루션은 뭐냐? 이런 부분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 또 S는 뭘까요? 스케일업. 어떻게 성장할 거냐? 어떻게 마케팅 할 거냐? 뭐 이런 얘기고요. 스케일업. 마지막 T는 팀입니다. 팀. 그래서 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대표의 역량은 뭔데? 이 이야기입니다. 팀.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은 PSST 방식이다. 그래서 요걸 아시고 항상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는 이 형식의 형태를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솔루션. 자, 그래서 당신네 문제가 뭐냐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고객의 문제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해결할 건데요, 이러한 솔루션의 형태를 만들 겁니다. 그게 우리 제품 서비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지금 얼만큼 개발되어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차별화 방안 앞에 나왔는데 여기 표로 만들거나 경쟁사와 비교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적으시고. 자, 스케일업. 어떻게 그러면 이거 만들어서 앞으로 수익은 어떻게 낼 건데 어떻게 성장해 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수익 모델
뭐 도식화 하시든지 해가지고 이거 돈을 어떻게 해가 돈을 받고 뭐 어느 수익이 나는 수익 모델을 적으시면 되겠죠.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작성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수익 모델을 작성하신다고 보시면 되죠. 수익 모델. 도식화해서 뭐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회사다 그러면 여기서 돈을 받고 요거 뭐 중개한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한다든지 해서 도식화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도식화는 이 한글에서 그리지 마시고요. PPT 그래서 복사해 가지고 붙여 넣으시면 쉽게 됩니다. 자, 목표 시장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1차 목표 시장은 어떻게 해서 홍보 마케팅 해서 나가겠다. 2차 목표 시장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적으시면 되겠고요. 생산은 어떻게 하겠다. 자, 사업 추진 전체적인 로드맵. 전체 로드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전체 로드맵은 뭐냐면 내 이 사업을 하는 전체 앞으로의 사업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요 밑에 협약기간 내의 목표. 그러니까 전체는 이렇지만 협약기간은 요만큼 달성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협약기간 내에는 이 목표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사업 이제 자금 소요 계획이죠. 자금 얼마나 드느냐 요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 사업은 내가 볼 때는 전체 이만큼 드는데 사업비 4천만 원 주는 거에서는 요만큼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사업비 4천만 원 요거 사업비 아까 거기에 있는 걸로 내가 하려고 하시는 거 쭉 하셔가지고 4천만 원을 만드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약간씩 바뀌어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자, 그리고 기타 자금 조달 계획. 앞으로 요거 외에 다른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그래서 자기 자본하고 뭐 이렇게 투자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떠서 요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팀 마지막 PSST에서 팀이죠. 팀 구성 어떻게 되느냐. 대표자부터 물어봅니다. 대표자 역량 어떻게 되냐. 보유 역량 어떻게 되느냐. 그 관련되는 내가 이야기했던 그 사업의 아이템과 나와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역량을 많이 보여주셔야 되겠죠. 대표자의 역량이 없다면 팀의 역량을 보여주시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업무 파트너 협약할 수 있는 업무 파트너를 이렇게 갖고 있다. 사실 이제 저기 신사업할 때 이런 것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예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하라고 하네요. 이제 필요한 거는 여기 이제 첨부하는 거고요. 필요 없으면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첨부 파일은 뒤에 계속 해도 되고요. 가점 서류 여기 넣고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사업비 쓸 수 있는 아까 항목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여기는 제가 볼 때 거의 다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이런 거 안 됩니다. 인건비 없죠. 뭡니까? 보면은 용역비는 있는데 내부 인건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내부 인건비는 없네요. 예, 인건비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특히 대표 인건비는 더더욱 안 되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해서 쓰시게 되고요. 뭐 요거는 뭐 나중에 이제 뭐 진행할 때 증빙 자료 이거니까 뭐 지금은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그것도 필요하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합격 꿀팁을 조금 말씀드리면 조금 요거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아까 사업계획서 한 줄이 이제 결국 전체의 요약입니다. 요약. 예, 그래서 사업계획서 한 줄만 딱 읽어도 이게 무슨 사업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한 줄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적는 방법은 뭐 타겟팅이 나와야 되죠. 고객이 어떠한 고객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이러이러한 솔루션을 해결하는 무슨 제품 서비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제일 좋겠죠. 길어도.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되도록 적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위원들은 다 어느 분야에 다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표님의 어떤 대표님이 이렇게 적어주시는 내용들이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쉽게 적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가독성 있게 적으셔야 돼요. 사업계획서는 가독성. 예. 왜냐하면 저도 가서 이제 서류평가를 한 번씩 하면 이제 책상에 이렇게 막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날 처음 보지만 시간이 없어요.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런데 그 많이 적었다고 해서 더 오래 보고 뭐 적게 보고 이렇게 아닌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 보는 분만 본다는 거죠. 일반적이 잘 안 봐요. 일반적인 얘기들. 근데 뭔가 색다르다?
여기만에 있는 어떤 내용이다 이러면 좀 자세히 보는데,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는 부분만 본다는 거죠. 그러하니 조금 더 이해되도록 적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타겟팅을 좁혀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무조건 좁히셔야 돼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정부지원사업계획서 코칭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신사업 창업산학교 코칭 전문가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게 더 나아 보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타겟팅 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래서 시장이 좁아질 것 같지 않나고 생각하지 말고, 좁히면 확실한 모델이 나오고요. 그러면 좁힐수록 1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좁히지 않으면은 경쟁업체가 너무 많고 기존의 대기업들이 너무 많은데 충분하게 스타트업으로서 경쟁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좁혀서 한번 타겟팅을 잡아보시라. 그리고 너무 없으면 확장시키지만 그 외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특히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좁히면 좁힐수록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오히려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지역적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평가하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미지를 넣어서 연상시켜라. 아까 이미지 같은 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뭐구나라는 거 아는데, 막 글을 막 나열만 한다고 해서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예, 그래서 무슨 앱입니다, 플랫폼이 되어 있는데 다른 얘기 다 하셨는데 앱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 번도 얘기 안 한 분도 계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물론 만들고 계시면 최소한 없으면은 손으로라도 그려가지고 하셔야죠. 그려가지고라도 찍어 올려야죠. 그리고 자료 수집 많이 해라는 게 뭐냐면, 이건 뭐냐면 내가 주장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당신의 생각, 나의 생각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근거를 넣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 저게 PSST 했잖아요. 프로블럼, 문제가 뭐다 이렇게 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그냥 제가 알아보니까는 이 문제가 있던데요가 아니라, 혹시나 검색을 해보면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신문에 나왔던 문제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훨씬 더 크게 느껴지거든. 시장이 충분히 있겠구나 라는 게 보여지죠. 그래서 자료 수집하라는 게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고객한테 이게 팔려요 라고 물어볼 때 이거 팔 수 있습니다 라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 설문조사 받았습니다 라는 것들이 될 수 있죠. 몇 명한테 물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던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들은 설문을 받았는데 50명은 저희들은 쓴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게 이제 객관적인 자료잖아요. 자, 그런 것들. 그리고 텍스트 굵게 강의시키려는 아까 필요한 거는 이제 거기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시스템에 넣고 한글을 출력해서 갖고 올지 아니면 그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출력해서 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한글 파일로 줄 때는 굵게 각인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아까처럼 시스템에 있는 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숫자 1 아니면 대시 이런 것들을 넣어서 기호를 넣어 가지고 명확하게 그 부분도 구분시키라 라는 거죠. 그리고 개조식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했음 이런 식으로 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이런 식으로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야기하듯이. 그게 아니라 했음 필요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되죠. 자, 행간 번호 이렇게 넣으시라는 겁니다. 띄어쓰기 하시고 압박 줘가지고 완전 소설을 적듯이 이렇게 쭉 다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되면 못 읽어요. 심사위원들도. 그래서 소제목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이 앞에 소제목 이게 뭐다, 이건 역량, 이거는 우리의 어떤 아니면 장점, 첫째 1 해가지고 가독성 해가지고 뒤에 설명, 두 번째 필요성 이렇게 설명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소제목 적으셔가지고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가독성 있게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제시해라. 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왜 내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반박할 수 없는 자료. 그거 시장 있어요? 내민 문제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 자, 그리고 신청 지역 적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불경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부산이나 경남, 울산이 조금 약합니다. 울산이 창업을 좀 잘 안 하는 도시라서.
그러니까 이게 좀 있어요. 지역별로. 그래서 그런 거를 내부적으로 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좀 발품을 파셔가지고 알아보시거나 그 기관에 좀 뭔가 이렇게 연이 있거나 전문분들한테 좀 물어보시면 이런 내부적 정보도 조금 아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청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Q&A 하겠습니다. 저기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 올리는 동안에 앞에 나왔던 질문들, 여러분들이 오늘 사전 질문 받았던 거,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저는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설명이 아니라 설득입니다. 설득이 돼야 되거든요. 사업계획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까 뭐 요약 부분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게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심플하게. 근데 장황하게 쓰지 마시고 또 아이템을 하나만 딱 하세요. 뭐 두 개, 세 개 막 넣지 마세요.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간단 명료하면서도 장황하지 않고 설득할 수 있는 게 된다. 그러면은 사학계에서는 충분히 그리고 심사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합격 활용률이 높아진다. 자, 최근 전망을 높이 보이는 사업성 있는 뭐 아이템이 뭐냐 이런 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항상 트렌드가 있는 게 있죠. 근데 저는 지금 뭐 챗GPT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트렌드이지 않겠나 하는데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연결이 되면 괜찮지만 이거는 거 막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뭐 이런 거 넣어 연결하지 마십시오. 기존에 아까 이제 뭐 이제 트렌드 있는 게 기본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반려동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뭐 이런 부분들은 늘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러한 것과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이면 뭐 나름대로 뭐 괜찮은 부분들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하시고요. 예, 먼저 들어가셔야 됩니다. 선정 전략이 뭐 있냐 말씀을 하셔가지고 선정 전략은 아까 뭐 이렇게 기관에 어떤 특성들이 있으니까 그 자기가 넣으시려 하는 기관에 넣거나 또는 지역에 조금 더 이렇게 몰리거나 할 수 있어요. 기존부터 계속 이렇게 들려오는 게 이제 경쟁률이 높은 데가 항상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는 조금 피하시거나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역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한번 발품 파셔 알아셔가지고 신청하신다면 조금 더 합격 확률이 높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이 아이디어만으로도 채택 가능한가요? 그래서 가능도 하지만 불가능한 거는 아닌데 합격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진행된 사항이 좀 있으면. 그렇다면 근데 진행된 사항이라는 게 아까 뭐 꼭 뭐 어떤 것도 했지만 내가 미리 자료를 준비하고 찾아본 것도 진행된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적어 주시면 그것 또한 뭐 진행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거 다 준비해서 찾아봤다는 거. 네. 그런 것들도 가능하니 좀 아이디어가 그런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 아까 아이템 적합 종목 고르기 했는데 사업 작성하는 방법 말씀드렸고, 아이디어 이제 물론 코칭을 하거나 하면 이제 더 자세히 알야 되니까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저랑 이제 하시게 되면은 사업계획서를 아이템부터 다시 다듬기 시작합니다. 매력적으로 만들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같이 해보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뭐 저기 뭐 링캠퍼스라든지 한 장짜리 사업계획서부터 설계를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명확하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또 쓰실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저랑 또 코칭 하고 계신 한 분은 그 피보팅도 했어요. 이제 아이템에 대한 피보팅, 아이템을 조금 변형했습니다. 원래는 대상이 그 아이들 쪽으로 갔었는데 노인 쪽으로 아예 바꾸기도 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아이템 그 내부적으로 있는 데서 타겟팅만 달라가지고 이렇게 아이템을 매력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 21년 8월 개인사업자 창업했습니다. 지원이 가능할까요? 우선 아까 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본인이 하신다면 해당 사항은 없고요. 또 PDF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다른 분 아니나 남편분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어떤 지원이 가능할까요? 이제 여쭤봤는데 지금 이제 2년, 3년차, 2년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년차, 2년차, 3년차 이제 들어갔는데 그 초기 창업 패키지 앞에 했는데 끝났습니다. 거의 다 지원 사업은. 그리고
강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지금 4월 3일 날 수요일까지인가요? 다음 주까지 있으니까 그거는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업 기간이 상관이 없거든요. 그거는 가능하고요. 소상공인 마당에 들어가면 소상공인 마당이나 창업넷 요쪽 사이트를 유심히 검색해 보시면 3년 이내에 지원 가능한 아이템들 지원 사업들이 이제는 뭐 많이 끝나긴 했지만 그거 이제 조금씩 또 뜰 겁니다. 네, 소상공인자 아직 안 떴으니까 그것도 가능할 것 같고 한번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신청 방법 오늘 또 말씀드렸고요. 예비 창업 관련자 정부 지원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예비 창업 패키지 큰 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하시는 신사업 있고요. 아마 저게 청년 아이디어 트랙이 올해 안 나오나 아직 안 나왔는데 뭐 그거 가능할 것 같고요. 뭐 그런 지원 사업 있고 수시로 창업넷이나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개인 손품 파셔야 됩니다. 네, 지원 사업들. 뭐 저희 멘티들이나 이런 경우들은 제가 이렇게 뭐 멘티 기업들은 알려드리거나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되고 또 저희 단톡방에 있으면 아마 제가 공고나 이런 게 나오면 한 번씩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원하고 싶으시다고 하니까 한번 꼭 잘 준비해 보시고 또 코칭 프로그램 있으니까 또 코칭 받는 부분들 하시면 뭐 더 효율을 높여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올려주신 부분이 있어서 박수현 대표님 지역 특산물 관련 한분 개발 어떨까요? 관련 돌무 교육 관련은 교육 관련은 지원받기 어렵나요? 특산물 관련 상품 개발 뭐 가능합니다. 뭐 상품 개발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내가 뭔가 이렇게 그 분야에 좀 있었거나 아니면 팀원들이 이렇게 역량이 좀 돼야지만 됩니다. 어쨌든 뭔가 하는 데 있어서 반려동물 교육 관련되는 것들은 교육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약간의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4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신사업은 좋은 건 뭐냐면 대부분 이제 시제품이다 보니까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게 뭔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교육은 그래도 뭐 이거 나중에 이렇게 교육하겠습니다 해도 괜찮긴 하는데 저는 약간의 요거 그냥 교육만 하지 마시고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약간의 이제 시제품도 이렇게 만들어 넣으시는 게 더 좋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교육을 하게 되면 교재 교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만든다 하시고 교육 프로그램도 넣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신사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현민 대표님 멘탈 헬스케어 멘탈 헬스케어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그 타겟팅 고객이라든지 뭐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뭐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얼마나 좀 매력적으로 만들 거냐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류의 또 이렇게 업체들과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나타내셔야 돼요.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이게 그냥 다른 데와 별 차이가 없다. 기존에 하는 것과 뭐가 다르지 이러면은 선정이 안 되겠지만 기존과 뭔가 다른 차별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우리는 더 좋습니다라는 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뭐 그게 음식점에서 우린 더 맛있어요라는 거 동일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음식이 맛있어야만 사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아주. 근데 우리는 뭐 좀 더 잘합니다. 뭐 이런 거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광고 올리실 분 올리시고요. 기본적으로 단톡방에 후기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쨌든 저도 이렇게 했는데 최소한 한 두세 줄 정도는 뭐 보고 들었고 깨달은 거 이렇게 정도는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최소 이렇게 무료로도 하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저 유료로 계속 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무료로 하고 있는데 무료로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준비하려면은 제가 이 준비하는데 서너 시간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면 저도 이게 계속 뭔가 이렇게 무료로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지 힘이 빠지죠. 그러니까 후기를 이렇게 적성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강의안이나 이런 거를 해주시면은 블로그 후기를 써주시면 강의안은 PDF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도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코칭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보자. 최혜림 대표님은 시제품은 없고 현재 제작에 착수했거나
업체와의 회의, 개발 또는 의뢰가 완료되니 어떻게 보장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무슨 아이템인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뭐 설명 못 드리겠지만, 아직 CF는 없으니까 우리 이제 CF 만들면 되는 지원 사업 하면 되니까 그거는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아기 베개, 네, 뭐 충분히 뭐 잘 그걸 하면 되죠. 예. 그래서 기존과 제품의 차이점을 좀 잘 적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아기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잘 적으시거나, 아까 PSSD 방식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갈 때 다른 업체랑과의 차별점, 시장성 이런 것들이 보이면 충분히 선정될 수 있겠죠. 협동조합으로 해도 됩니까? 말씀을 물으셨는데요. 협동조합, 아까 보면 이제 창업을 해야 되고 사업자를 내면 되는데 조합으로 창업한다.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이거는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그런 경우 잘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기관에다가 한번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사업자로 냈다가 뭐 협동조합 바꾸시거나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는 담당 기관에다가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된 정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수근 대표님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신사업 창업산업교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명 하고 3분 대표님이 하고 있고요. 지금 한 분 정도만 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까지인데 이제 그분들 그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분 정도만 지금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앞에 이제 청창사를 해서 최종까지 2분 합격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끝났고 지금 초기 창업 패키지 지금 한 분 선정이 돼가지고 대면평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 합격시키고 나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가능은 하지만 현재로서는 또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강한 소상공인도 남아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한 분 정도만 만약에 하신다면 가능하고요. 비용은 코칭 비용은 200만원입니다. 저는 뭐 꼭 합격 그것도 있지만 본인의 사업을 명확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원사업 받지 않아도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목적입니다. 예. 앞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지원사업과 연결되면 너무 좋은 건데, 그래도 그동안 좀 성공적으로 계속 잘 제가 했던 분들은 좀 많이 이렇게 된 부분이어서 하고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별 혜택으로는 토요특강 실시간은 무료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할 건데 요 하신 분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네. 원래는 이제 사업계획서 관련되는 부분만 가능하도록 했는데 200만원으로 금액이 올랐고, 그 대신에 이제 전체 실시간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는 거, 관심 있으시면 채널톡이나 개인톡으로 주시면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뭐 합격 보장 프로그램은 290만원 있는데요, 무조건 될 때까지 해드리는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아쉽게 떨어지거나 하더라도 무조건 다른 데라도 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한번 이번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합격 보장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또 290만원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광고를 다 드렸고요. 네. 자, 이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